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렇게 2023년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인 소환인데요. 그래도 막상 오늘은 전일보다 기온이 조금은 누그러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퇴근길부터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안전 운행하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일 미국 소식 상황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전일에는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2월 동안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많은 양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역시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회복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상황이 보여지면서 뉴욕 증시 조금은 주춤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3%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항공주와 에너지주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던 지난 장이었는데요. 이런 지난 장의 흐름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48% 상승하면서 22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하면서 68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씩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기는 했지만 근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원래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FOMC 이번에 의사록 공개에서도 또다시 나왔고 6%대까지 올린다 그러죠. 금리 인상 계속 올해도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있었던 얘기라 미국 시장 그 정도 떨어진 거는 그냥 양호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 자, 미국 시장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은 많이 안 빠졌고요. 자, 어제 유럽 시장 먼저 보면은 유럽 시장 별로 빠진 거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못 올랐는데 떨어진 게 좀 아쉽죠. 좀 양봉으로 좀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되고 있고 그래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올해도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오늘 LG전자와 함께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인데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 69%.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크게 안 좋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거꾸로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해서 맨날 빠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좋게 나온다 그래서 맨날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세력들 마음이에요. 엿장수 맘대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반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조금 반등 주는 건데 그러면은 올라가느냐? 아니요,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도 계속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잠정 실적 발표하는 애들, 그다음에 이달 말일 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등등의 이제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 어닝 쇼크, 실적 안 좋은 얘기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제가 누누이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죠. 이제 일찍 얘기할 때에서는 작년 3월달, 4월달부터 얘기했어요. 4분기 정도 되면 연말로 가면 2022년도 12월달 연말쯤 가면
다들 이제 실적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고 어닝 쇼크 얘기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다가 이제서부터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얘기들을 쏟아낼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로 가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실적을 어차피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요. 저는 금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텔도 망한다 얘기 나올 거고 삼성전자도 망한다 얘기 나올 거라고 했죠. 실제로 망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나올 거다 그 말씀을 이미 작년도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시장도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상승장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상승장이 어떻게 옵니까? 상승장은 안 오고 박스권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등 주면 탈출,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박스권장이니까. 그래서 2001년도 장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올해 내내 될 겁니다. 이게 쉬운 장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종목들을 싸게만 사서 잘 갖고 있으면 또 빠져나올 기회를 줄 거고 그냥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고 물리고 고생하다가 또 본전치기하고 또 고생하다가 또 본전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생하겠지만 종목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원래 주식이 그런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왔다 갔다 박스권장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오늘 상당히 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2200이 지지가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 전략을 얘기해드리면 일단 오늘 금요일장이고 종목들이 아침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난리를 쳐요. 이럴 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테마주들도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아침에서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다시 음봉으로 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서 화장품하고 카지노하고 뭐 이쪽 애들이 아침에 빨간색으로 돌았었는데 아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다 마이너스로 바뀌고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의 중심을 일단 코스피를 잡으세요. 그래서 22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게 박스권 지지가 되면 저는 올해 시장을 상승장으로 안 본다라 그랬지 급락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박스권장이 오늘 지지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일단 2300 1차 어제도 얘기했던 거 2차는 2350 3차는 2400 정도로 보는데요. 이렇게 반등을 주면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팔아야 그래야 또 조정받으면 또 종목들도 싸게 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2200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섭다고 손절하거나 던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략한 곳들이 있으면 뭐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이지만 뭐 하려면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딱히 시원스럽게 올라가거나 그러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아침에 뭐 교육주도 움직였지만 교육주들도 윗골이 달고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금요일 날이고 시장이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만 버텨주면은 다음 주에서 다시 2,300을 안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시장에 좀 주도 테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종목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이쪽이 갔다가 저쪽이 갔다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참 쫓아다니면 물릴 것 같고 쫓아다니기도 참 어렵고 좀 그런 장세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섹터를 아직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못 찾았고 그다음에 뭐 그쪽이 없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전한 쪽은 중국 소비주하고 제가 제약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에 대한 얘기로 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따 11시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차트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참 난잡합니다. 그냥 어지러워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또 급등해서 쫓아가면 또 물리고 이런 이전 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패턴주 매매보다는 일단 관망의 기조로 일단 가다가 다음 주에서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중국 소비주는 조정받으면은 할만합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그래서 그쪽이 어떤 쪽인지는 이따가 공개방송 때 얘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여전히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섹터인데 참 오늘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일단 저는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지금 이제 강보합, 약보합이거든요. 이 정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 정도의 흐름에서 이 정도만 멈춰도 오늘은 좀 다행이지 않나. 오후장에 밀리지 않으면 좀 다행이죠. 밀릴까 봐 좀 걱정인데 일단 미선물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우리나라 시장 그대로 밀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중심을 잡으면서
오늘은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깨지면 다행이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이 시장 전반의 긴축 우려가 조금 커지면서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하락세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각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에 어제 좀 큰 이슈였던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상황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은 2200선을 지지해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개의 표적 종목 잡아주셨는데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61,857원의 매수가에서 4.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 파라다이스 잡아주셨는데요. 17,000원 그리고 16,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에 CMG제약 잡아주셨는데요. 2,22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화요일에는 A스토리, 수요일은 국제약품, 그리고 바로 어제는 A스토리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6.2%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GKL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GKL입니다. 제가 아까 시장 전략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관망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저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만약에 지금 안 깨지고 있다면 현금 갖고 있으면 지금 주식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시원스럽게 뭔가 움직이는 분위기에서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내기 쉽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10개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밖에 안 돼요. 8개는 웬만하면 다 물립니다. 그럼 뭐하러 주식합니까? 해봤자 물리는 거. 지금은 좀 더 또 두고 보고 있다가 시장이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나오거나 주도주가 나올 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물린 사람들이 작년도서부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 1,300만 투자자 중에 거의 1,200만 정도가 죄다 물려가지고 평균 마이너스 50%입니다. 거의 90에서 95%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이제는 마이너스 50%가 작년 평균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60% 된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해라. 지수가 아직은 뭐 반등을 2,300, 2,400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제 현금 갖고 있거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린 게 작으면 현금 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시장은 방향을 결정지어 주거든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갈팡질팡하죠. 우리나라 시장도 갈팡질팡하고 별로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려는 느낌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 강합니다. 최근에 IT주들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살려놓거나 계속 막 주가가 올라가거나 물론 일부 개별주들은 급등하는 애들이 있죠. 그건 일부 애들. 10개 중에 2개가 그렇고 8개들은 사면 물려요.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정답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방송을 봐야 되고 저도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GKL 관망의 의미로 일단 가격 전략은 밑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수급이 단단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런 거 조정받을 때 사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자,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첫 주 마지막 날인데요. 자, 표적 종목 AS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드렸던 CMG 제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MG 제약. 자, 제약주들은 그나마 제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죠. 뭐 차트는 안전해요. 바닥 주고 올라간 거 없고 제약주들이 움직이면은
올겨울 움직이면 한 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손실은 지금 마이너스 3.2% 도달해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안전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의 의미가 강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느낌이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타 단기 전략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작을 때에서 잘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잘랐다가 다음 주에 됐을 때에서 제약주들이 폭등하는 분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이거 전저점 여기 깨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손실이 더 늘어나겠죠. 6%가 더 떨어지면 그럼 마이너스 10% 정도를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깨진 게 적거나 그러면은 다시 정리했다가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시장 분위기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을 돌파를 하거나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서 다시 저는 재공략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장은 전략이 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고요. 박스권장에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물려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나면 빠져나오고 손실이 나면 빨리 자르고 이게 단타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장기 투자죠. 근데 저는 지금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고 무조건 단타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10%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에이스토리인데 이날은 24,000원에 안 들어왔어요. 24,05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들어왔었으면은 6.7% 수익이 났었을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가격은 미도달 됐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수요일 날 드렸던 게 이제 국제약품인데 이거는 5,5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깨졌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5,200원, 그 다음 자리는 4,500원.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뭐 지금 모양 봐서는 이제 5,200원을 지지로 해가지고 반등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떠 있는 종목 공략할 때는 손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절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에이스토리. 자, 에이스토리. 얘도 이 전저점 자리 여기를 지지하고 61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단타로 들어갈 때에서는 저점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유통기간이 지났다 생각하고 안 움직이면 아 이건 약하구나 더 떨어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빠른 손절을 하면은 손실이 뭐 50% 늘어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무슨 종목을 사든 간에 마이너스 50% 될 일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해버리면 일주일 만에 50% 빠지려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만 50% 빠지면 일단 하한가 한번 맞아야 될 거고요. 20% 한번 더 빠져야 될 거고 이게 일주일 안에 5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토요일을 빼니까 5일 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50% 깨질 위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팔고 깨져도 팔고 지금 상승장이면 과거처럼 뭐 후성 그냥 가져가세요. 뭐 상승장이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상승장이 아닙니다.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게 여전히 남아있고 단타 장세예요. 박스권 장세니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가셔라. 그래서 이거는 어제 추천해드렸던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일단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되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나면 팔고 그래서 단타로는 아직은 유한. 그리고 오늘 영상 컨텐츠 엔터주들이 오늘 약해요. 그동안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죄다 좀 파란색인데 또 파란색 됐다가 또 다음 주 되면 또 빨간색으로 바뀌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때 또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보유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기 전에 GKL 하나가 있는데 이거 이전에 추천했던 거 계속 올라가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수급이 좋아서 그런데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징어 다리만 있는 사람들. 자, 보면은 GKL은 사모펀드, 연기금, 뭐 투신, 기관,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여태까지 계속 샀고 개인들만 파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미들 많이 팔았겠고요. 수익은 14.3%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는 수급이 단단한, 그리고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손님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래갖고 망할 뻔했던 애들인데 망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실적들은 반도체들은 지금 어닝 쇼크에다가 올해 내내 계속 안 좋을 예정이라 그러죠. 맞아요. 올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걔네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지만 얘네들은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가장 최악을 받기 때문에. 아예 사람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 사태에 직면했던 부분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좋고 기업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비중이 많으면 뭐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GKL로 가서 가격 전략은요. 제가 가격을 많이 내려놨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뭐 15,000원까지 내렸었네요. 좀 심각하게 내렸는데 뭐 15,000원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냥 관망의 느낌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수 가격 15,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고 살려는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요 지경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아침서부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후장에서도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그게 좀 불안해서 오늘은 그냥 관망의 의미로 GKL 15,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GKL 만나고 왔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인 GKL, 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이 조정 이후에 저점 매수 가능한 포인트로 오늘의 매수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노란톡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따가 방 닫고 나서 지금 뭐 안 들어가죠 이러지 말고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별로예요, 느낌은. 느낌은 별로인데 이게 시원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뭐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들 제가 공개 방송 오늘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일단 시장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아주 그냥 답답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래서 시장은 좀 별로지만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연초가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연초장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나올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쟤는 시장이 되게 좋다. 이거는 뭐 때려 죽여도 그냥 지금은 대충 발가락으로 엔터 쳐도 수익 납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에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그냥 엔터 치면 수익 나겠다. 이런 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에서 눈치를 많이 노란톡방에다가 많이 줄 거고 공개 방송에서 많이 줄 건데, 아침에 요즘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시장 얘기나 그런 눈치를 잘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적인 얘기들은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방에 들어와야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미 벌써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현금화라는 얘기를 작년에서도 이 아침 방송보다는 어디서 많이 했냐면 공개 방송하고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서 이미 벌써 작년에서 벌써 12월 달, 11월 달에 현금화 등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죠.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상담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IHQ 1,666원 5% 갖고 있습니다. IHQ 1,665원이요? 아니, 66원이요. 1,666원? 예, 예. 자, IHQ 1,666원. 예, 예. 이미 손절은 예전에 늦었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요, 네. 안 돼요. 예. 지금 그냥- 이거의 차트 모양은 계속 전저점이 깨지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은 회사에 뭔가 네. 문제가 있다라는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은.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저점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가 이렇게 저점이 깨진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손절도 그럼,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될 차트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차트가. 아, 이미 여기서 한번 드러났으면 여기서 한 500원을 지지를 하고 다시 들어올 지금쯤 700원, 800원쯤에 갔었으면은 그래도 한 뭐 1,000원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차트는 마치 상패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의 차트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식을 배울 때 그러니까 뭐 상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 예. 역사상 최저점을 깨지면 상패 당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봐라라고 저는 주식을 그렇게 배웠어요. 역사상 최저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얘는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하여튼간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아마 그거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고 예.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일단 반등도 어려울 것 같고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는데 손절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죠. 예, 76%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방법으로 76% 똑같이 빠져야 되는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76% 빠졌을 거지만 찾다 네. 보면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카카오도 그 정도 빠지지 않았나요? 얘도 아마 그쯤 빠졌을 걸요. 좀 안전한 쪽으로. 어차피 똑같이 76% 빠진 거라면 카카오도 고점 대비 69%, 최근에 저점에 7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제약주나 아니면 이렇게 뭐 IT 기업도 망하진 IT 기업이 실적이 올해 내내 안 좋을 거고 내년도 안 좋을 예정이지만 한 2년 내내 안 좋을 예정에 더 빠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IT 기업은 그동안 10년 동안 수익을 쌓아놨거든요.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사놓은 것도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거의 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하락한 지금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한 뭐 30%에서 한 50% 정도 지금 대부분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얘를 더 이상은, 팔아다가 예, 50% 손실 나는 쪽으로 그쪽으로 더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얘를 손절을 하다가 예, 이걸 예. 팔았잖아요. 지금 50% 갖고 있는 종목 있다면서요? 아니, 그쪽으로 50% 갖고 있는 물타기. 게 아니라요. 50%. 그러니까 30에서 50% 빠졌다고요. 대부분은 제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다른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는 마이너스 50% 됐다면서요?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물타기를 하라고요. 얘를 손절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손절해버리고 얘는 이거 손절했으면 손절하는 현금이 방법이 생기잖아요. 없다는 말씀. 예, 이걸 손절하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예, 예. 이걸 팔아버리면 현금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마이너스 50%짜리 차라리 걔를 물타기라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뭐 물타기 할 만한 가망성도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거 차트가 지금 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저점으로 뭔가 깨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회사가 뭔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직 뭐 드러나 있는 악재나 그런 거는 없는데 예, 저는 주식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 얘기할 때 신저점이 깨지면 이거는 나중에 상패도 당할 수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하여튼 신저점으로 깨지는 종목들은 상패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얘는 지금 역사상 최저점에다 신저점에다가 최근에 OTT 관련주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손절하고 어차피 다른 종목들 다 뭐 200%, 300% 다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졌으면 교체를 못 하지만 다른 것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잘라다가 그래서 아까 전에 카카오를 얘기했던 것도 카카오도 76% 빠졌으니까 그걸로 교체를 하듯이 아니면은 뭐 카카오를 사기가 좀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으로 차라리 다른 것도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이거를 잘라서 다른 걸로 교체를 들어가는 게 얘보다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냥 손절 안 하고 그냥 손절도 안 하고 아무 대응 안 하고 그냥 뭐 막연하게 올라갈 거 그냥 놔두고 그냥 억자치고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상태로 놔둬도 뭐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것뿐이지 냅둬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그냥 차라리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좀 더 기다려볼까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 뭐 그럴 만한 예가 지금 뭐 그런 종목이 지금 안 되고 거잖아요.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또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는 좀 전에 했습니다. 예. 뭐 드러난 악재는 없지만 예. 왜냐하면 신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손절하기가 조금 뭐 힘들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면 가질 수 있는데 차트 모양이나 지금 수급이나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다른 것들 다 올라가도 얘는 안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위험이 커졌으니까 그걸 감내하고 가져간다라 그러면 일단 상패만 피한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500원 뭐 750원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상패 시즌이 3, 4월 달이니까 그때가 이제 고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 현대제철. 예, 작년에 문의했을 때 네. 2만 원대 우물을 타라 했는데 2만 원대가 언제 올지. 2만 원대요? 예. 아마 그 얘기했던 거는 아마 안 좋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작년에 2만 원대 얘기했으면 차트를 볼게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근데? 69,800원에 20%. 69,800원에 20%? 그렇게 매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빠졌지만 왜 2만 원을 얘기했냐면 손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69,800원이면 이미 벌써 손실이 커요. 마이너스 50%. 근데 그렇죠. 아마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추가 매수를 되냐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물타기를 하려고. 물타기를 하려고.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할 거면 그래서 2만 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정말로 지나가 보니까 저는 이미 작년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 침체가 올 거고 안 좋을 거의 얘기는 이미 벌써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올해 진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요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유럽 지금 뉴스 보면요 제빵사들이 다 폐업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막 1,000만 원 나오고 막 이런데요. 기사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유럽 물가 폭등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지금 한 최근 대비 제가 볼 때 한 40% 오른 것 같더라고요. 모든 가격들이 라면 가격도 뭐 작년 대비 지금 보면 40% 정도 오르고 다 올랐고 막 전기세도 오르고 막 다 오르고 막 버스 가격도 올라가고 지하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그러죠.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김밥 한 줄이 이제 기본이 3,000원입니다. 이제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조만간이면 3,500원. 기본 김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기업들은 그리고 소비자들도 주머니를 다 잠궈버려요. 경기 침체는 찾아오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떨어질 거고.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그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2만 원을 얘기했던 건데 쉽지는 않지만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지금 터질 게 올해 한 연말쯤이면은 다들 튀어져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2만 원도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니까 기다려 보세요. 연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건 어차피 대형주고 망할 회사는 아니고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네. 건설 경기는 살아날 거고 철강 산업도 언젠가는 살아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장기 투자하고 가져가면은 지금 매수한 자리가 최고점인 15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12만 원에 샀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을 맞춘 거거든요. 12만 원에 샀는데 물타기를 해서 그 가격 맞춘 거예요? 예. 오래됐어요. 그래도 물타기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근데 지금 저점 자리,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파월 의장이 한 1년 내지는 2년 정도 지나면 2025년도나 2026년도쯤 되면은 금리 인하하겠죠. 네. 지금 2023년도니까 2년, 3년 뒤에서는 언젠가는 하겠죠. 금리 인하를. 뭐 맨날 10년 동안 금리 올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얘도 언젠가는 8만 원, 1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쯤 되면은 2만 원대까지 내릴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하도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쏟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시장 충격을 한번 주게 되면 그때에서 2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내려오면은 거기서는 주워 담고 장기 투자해버리면은 뭐 8만 원, 10만 원까지
나중에 갈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2만 원, 올라가면 8만 원, 10만 원 장기 투자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손절할 수도 없고 잡주도 아니고. 그럼 이거 뭐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한 1년을 묵혀둘까요? 그죠, 묵혀둬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6만 9천 원이면 지금 손실이 거의 반토막인데 예. 마이너스 50% 된 상태에서 금액도 크게 들어갔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회사 아니고 인류도 망할 것도 아니고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파월 의장도 그때 되면은 금리 인상 이제 좀 줄일 거고 뭐 빠르면 오래 지나면 할 거고 늦어도 뭐 2, 3년 정도 내에서는 금리 인하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성장주들도 살아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치킨 게임이 나오면서 뭔가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어디는 또 망하고 뭐 하여튼 뭔가 어려운 상황이 한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흔들릴 난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던 GKL 매수가로는 저점 매수 포인트인 1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8,850원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860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일 매물을 내어놓던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오늘 담아내면서 이렇게 각각 304억 원, 58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코스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415억 원, 26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72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전일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의 흐름 이어갑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의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0.54% 상승하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세가 조금은 더 강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22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68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은 이정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제가 상담하는 내용이나 오늘 상담하는 내용이나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시장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폭락할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들리죠. 물론 경기는 안 좋을 거고 폭망할 거라는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탈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출이 아니고 지수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 반등 주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반등을 줍니다. 그럼 또 떨어져요. 또 반등을 또 줍니다. 그럼 또 떨어져요. 이 시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탈출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수 한번 보면 지수는 지금 모양이 이뻐요. 제가 막 시장 얘기 종목 얘기하면 아무라이예요. 그런 건 맞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래서 2,300 1차, 2차는 2,350, 3차는 2,400. 경기가 안 좋은 거지 시장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반등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장 폭등해갖고 2,500 가고 2,800 가고 우리나라 3,000 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 그럴 거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주식은 100%는 없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지수 3,000 갈 수 있는 1%의 가능성은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급등은 안 할 거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시장 경기가 다들 폭망하고 안 좋고 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으니 기술적 반등을 주고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 올해 내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 전략이 뭐예요? 지수가 한 2,350이나 2,400 최소 못해도 2,300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 하자?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난 것들 종목도 한 15에서 20% 올라오면
빠져나오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50% 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죠. 마이너스 지금 뭐 10%, 15% 내지는 뭐 마이너스 5% 내에 있는 것들은 수익 나면은 좀 팔아주고, 그래서 올해는 계속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건데요. 중국 소비주, 거기서 매매하기가 좋은 게 중국 소비주라 그랬죠? 조정받으면 OTT 관련 영상 콘텐츠, 화장품, 뭐 게임주도 있을 거고, 뭐 중국 소비주,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 이런 애들이 매매하기 좋고, 그 다음에 제약주, 뭐 이런 얘기들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이고, 아직은 시장이 양호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반등 주면 잘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펜 엔터테인먼트 5,500원에 10%. 자, 차트를 보니까 고점에 사셨네요. 자, 그러니까 펜 엔터테인먼트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이 별게 없어요. 몇 개 없을 겁니다. 이런 거 한 200개 안 될걸요? 2,000개가 넘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한 2,600개 정도 될 텐데, 이런 종목 200개 안 되니까 한 2,400개는 이렇게 안 될 거고, 200개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보면 바닥에서 몇 프로 갔느냐? 거의 100% 갔네요. 100% 올라간 종목을 3개월 동안 100% 올라간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을 최고점에 샀어요. 어렵죠. 그러면 어렵죠. 이 종목을 싸게 사야 됩니다. 5,500원에 거기서 왜 샀을까? 좀 안타까운데, 반등을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서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최고점에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런 거 4,000원 혹은 3,500원 이런 데서 싸게 쭉 조정받을 때 사면은 참 먹기가 쉬울 텐데, 이거 그냥 반등 주면은 다시 털어버리세요. 5,000원에 팔아버리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세요. 한 4,000원 정도 이하에서. 그래서 이건 하여튼 좋은 종목입니다. 싸게 사면, 비싸게 사면 좀 고생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자, 다음. 자, 이번엔 동국제약. 동국제약 18,600원에 20%. 손실은 마이너스 14%. 제가 이번 여러분들이 시장의 목표는 탈출이라 그랬죠. 이런 게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애들입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 그렇죠. 이미 많이 빠졌어요. 작년도서부터 2년 동안 빠졌고, 시장이 여기서 좀 반등을 주면 이런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도 은근슬쩍 플러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플러스 됐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플러스 됐고요. 녹십자 플러스 됐고요. 녹십자 홀딩스 플러스 됐고요. 그 외에 종근당 바이오는 4%나 강세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3% 플러스고, 일동제약도 2% 플러스고, 뭐 등등 해갖고 제약주들도 아침보다는 점점 빨간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올라오면 한 18,000원쯤 올라오면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요 정도. 아주 양호합니다. 자, 다음. ICD 15,400원에 10%. 이게 이제 OLED 장비주로 있었던 그 섹터인데, 그래도 IT가 오늘 빨간색이 나오네요. 얘는 안 나오는데 15,000원대.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은 얘도 좀 반등을 주겠죠. 많이 빠졌으니. 근데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은 아니고요. 15,000원에 물린 거는 2년 전에 2021년도, 그러니까 1년 넘고 뭐 1년 한 5개월 정도 전에 물렸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온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한 10,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000원 정도 왔을 때에서 질문을 주시고요. 예상은 10,0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10,000원 정도 갔을 때에서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플렉서블 쪽에 엄청난 뭐 호재가 터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아까 막 상담을 딱 듣다 보면은 막 경기 침몰하고 안 좋은 얘기는 이미 작년도 했던 얘기고요. 그런 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으니 또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주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엊그저께 양봉으로 5일선 돌파를 만들어 놨고 지금도 5일선 안쪽을 타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으니 반등이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350, 2400. 그러니까 2300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건너뛰고 2350과 2400으로 올라가면 ICD도 10,000원 쪽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15,400원까지는 조금 어렵죠, 아직은. 일단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OCI. 자, 요즘에 태양광 얘기가 쏙 사라졌죠. 풍력 얘기도 쏙 사라졌습니다. 테마가 얘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테마주들은 싹 다 사라졌어요. 태조 이방원 싹 사라졌죠, 얘기가. 102,500원. 뭐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 건데 10만 원으로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지금 9만 원 정도? 9만 원 올라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이런 대형주도 뭐 10에서 15%, 뭐 잘 가면 20%, 뭐 요 정도 폭내에서 반등 주면은 그때 물려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부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9만 원대에 물리거나 9만 5천 원에 물린 사람들은 요번 타이밍에 반등 주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도망 나와라. 요런 전략인데 이분은 이제 10만 원에서 물린 거니까 좀 무리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방법인데 물타기 하기도 지금 껄끄럽고 참 애매하네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다가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왔을 때 손절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하나생명. 자, 보험주들하고 은행주들이 그래도 강한 흐름들을 최근에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배당락 받고 급락한 애들이 있지만 얘는 안 그랬어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2,830원에 5% 수익이신데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팔고 나서도 3,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을 했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가 한 2,2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절반만 팔고 나머지를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느낌은 3,000원까지 갈 느낌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자꾸 사죠. 거래량도 실리죠.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타면서 3,000원을 가는 게 정상인데 매수 단가가 높아요. 2,830원이 아니고 2,200원에 질문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수익 날 때 어느 정도는 팔고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뭐 조금 가져가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 팔고 조정시 사시든가 하여튼 차트도 강하고 수급도 좋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는 맞습니다. 매수 단가가 안 좋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원익 IPS. 얘도 뭐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IT 섹터인데 그동안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는 거죠. 많이 빠졌죠. 2년 내내 빠졌으니까. 38,840원. 뭐 그까지는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자리 잡고 3만 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2,000원쯤 되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아직 시장 몰라요. 그러니까 2,400 정도 갔을 때 시장이 갑자기 또 뭔가 또 호재로 모르죠. 이거 갑자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까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뭐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감을 또 주면서 올 여름까지 땡겼다가 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주도주도 안 나왔고 아직 시장이 막 밑으로 막 무너지는 흐름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의 느낌이 좀 지저분하고 조금 그거는 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많이 물렸다면 아직 손절보다는 시장이 좀 더 반등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물렸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32,000원까지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신의 한 수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얘기를 했죠. 시장이 반등을 주기는 줄 건데 테마를 뭐로 하는 게 좋을 거며 그리고 반등을 주면은 좋아라 하지 말고 탈출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1월 달에 꼬여버리게 되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는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일이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